네, 안녕하세요. 지금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오르고 있죠. 이게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묶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금호전기와 일단 금호건설이 오르고 있습니다.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회사가 돈을 잘 못 벌었어요. 지금 최근 들어서 전기 사이클이 왔고 굉장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가를 보시면 중간에 회사가 차트가 그러니까 거래가 없이 돈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호남 반도체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돈들이 좀 붙고 있다.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재료가 붙을 수가 없는 회사였고 이대로만 간다면 회사의 어떤 운영 체제 자체까지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엄청난 재료가 사실 붙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금호건설도 마찬가지예요. 건설업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만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이 회사는 그동안 주목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었다. 근데 여러분 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사실은 진짜 엄청난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부가 반도체 공장도 포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계속적으로 지으려고 할 거예요. 왜냐면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내수가 좋아져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 뭐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인프라 투자하고 막 공원 조성하고 하면서 이게 다 내수 경제가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. 중국도 마찬가지죠. 중국도 부동산 붐이나 열풍이 엄청났죠. 근데 이제는 글로벌 경제 자체가 침체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성장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을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더 지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사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. 그래서 중국이 먼저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내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다. 근데 이 내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건설업도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리고 인플레이션, 금리 인상 이걸로 건설업체들이 지금 줄도산하고 막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시장에 상장한 건설사들은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들 뭐 중견기업 할 거 없이 다 무너지고 악재가 생겼었던 겁니다.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반도체 공장, 데이터 센터 짓는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살아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우리의 생각보다 이런 공장 짓고 이런 것들이 돈이 꽤 많이 된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. 물론 경제가 성장하면서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제2의 건설업 붐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바로 데이터 센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우리나라 대형 회사들은 그리고 전력 회사들, 전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이제 해외로 수주를 나가는 거죠.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이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이제 더 이상 지을 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지을 것들이 생겼다.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금호건설의 주가가 지금 가격도 어쩌면 좀 낮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왜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호건설은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. 차트를 봤을 때 5,000원 아래에서도 힘들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주가가 보통은 10,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죠. 지금 이제 10,000원대를 좀 위로 올라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당장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을 주는 것도 맞아요.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. 호남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매출이 잡혀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. 근데 호남 반도체를 통한 결과치는 당장 반영될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길게 우상향으로 보는 건 괜찮겠지만 지금 급등한다고 해서 이 급등주 쫓아가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. 제가 이거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. 사막 컨덴서도 재료가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긴 해요. 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어요. 오히려 이만큼 떨어졌단 말이죠. 왜 떨어졌어요? 앞에 있는 재료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 회사가 돈을 벌고 당장 분기 실적이 나아지고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이만큼 떨어지진 않아요. 근데 지금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방어를 잘해주고 있거든요. 하지만 먼 미래를 기대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? 투자 열풍과 투자 유행이 지나면 금호건설 주가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깊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시장이 너무 좋아. 계속 올라가. 그럼 방어를 하겠죠. 돈들이 쏟아지니까.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.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지만 당장은 급등주에 올라타는 거랑 뭐가 같냐. 이 급등주에 올라타고 싶은 사람들의 돈이 빠지면 제자리를 찾아갈 텐데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. 금호전기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급등주 관점이 있고 주식이라는 거 그리고 가치적인 측면의 관점이 있어요. 저는 가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의 이런 급등주 유행이 좀 지나고 나서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매수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. 조심하라는 얘기예요. 급등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는데 지금은 가치가 좋지만 급등주로 변했다. 급등주 조심해라. 급등주에서 항상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깡통을 찹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.